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8장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적 계획법이라는 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거는 제일 어렵죠.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에 제일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의 유형은 하나씩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훈련해 놓으면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 한 개를,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한 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2주, 3주 테크닉까지 포함하면 3주 정도를 걸쳐서 동적 계획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을 푸는 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문제를 일단 제기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이제이션 혹은 상향식 풀이법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분할 정복은 디바이드해서 컨크하는데, 동적 계획법은 디바이드 해놓은 걸 가지고 거꾸로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풀이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테이블, 배열 같은 2차원 배열 같은 것들 이용해서 상향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일부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면서 분할 정복을 하면서 그냥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 중복 계산만 회피하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요 방법도 저 뒤에 이제 몇 문제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방법은 좀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시간이 충분하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분할 정복을 사용하되 중복 계산만 안 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훨씬 더 문제 풀이 하는 데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익숙해 놓으시면 좋다, 그 말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알고리즘 1에서는 이항계수, 그 다음에 플로이드 알고리즘, 그리고 연생열 곱셈 문제, 최적 이진 탐색들이, 트래블링 세일즈 펄슨 프로블럼, 이런 것들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서 전부 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고전에 이제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면 함수의 결과를 저장해 놓고 한번 계산하면은 다시 계산 안 하고 재활용하겠다라는 게 메모이제이션의 기본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중복 연산을 막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피부나치 수열이나 이항계수의 함수 리커전을 따라가면은 중복 호출이 많아지죠. 그죠? 그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참조 투명성이라는 이제 되게 망측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참조 투명성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건데, 복습 차원에서 잠깐만 보자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함수는 정의가 뭡니까? fx가 y다, 혹은 y는 fx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정의역 x가 치역 y에 1대1로 매핑되는 거를 함수라고 정의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거 함수라고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함수라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 버렸는데, 실제로는 이 함수는 함수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프로시저입니다. 프로시저. 그죠? 어떤 함수 같은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프로시저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시저가 리턴 값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이 fx 해가지고 결과 y가 나오니까, 이 x의 인풋 파라미터를 주면 결과 y를 리턴해 주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펑션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프로시저인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도 수학의 함수처럼 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함수를 참조 투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퍼런셜 트랜스페어런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1은 죽었다 깨어나도 2가 되고, F2는 죽었다 깨어나도 4가 되고, F3은 죽었다 깨어나도 6이 되는, 이거는 무슨 함수입니까? fx가 x 2x죠, 그죠? 맞나? 그러니까 fx는 2x라는 이 결과는 x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같은 값을 리턴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거 인테저 f 인트 x인데 리턴 x 곱하기 저거 y를 리턴했다고 쳐요. 그리고 y는 인트 y는 그거 7이라고 선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7x죠, 그죠? 근데 이 f가 아니라 gx가 y는 9 이렇게 해놓으면 7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x가 5가 들어갔을 때 5 곱하기 7이 리턴 될지 5 곱하기 9가 리턴 될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이런 함수는 참조 투명성이 없다 라고 해요. 인풋이 달라진 인풋이 같았는데 같은 x를 줬는데 y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제 스레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죠. 수학에서의 함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이제 순수 함수, pur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메모이제이션은 잘 생각해 보면 순수 함수에만 적용해야 돼요. 맞죠? 그죠? 내가 fx는 256이라고 딱 그거 저장해 놨는데 다음에 fx 호출하면은 이게 362가 리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 저장해 놓은 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또 계산해 봐야지 결과값이 같은지 아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 그죠? 메모이제이션은 순수 함수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막 크게 이해 못해도 돼요. 네, 개념만 알아두세요. 이게 좋은 개념이니까 referential transparency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순수 함수라고 부르고 메모이제이션은 순수 함수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두면 상식으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이제이션의 구현 패턴은 이거는 뭐 쉽죠. 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캐시라는 거를 이걸 테이블로 해도 되고 뭐 1차원 배열로 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자는 거죠. 만약에 값이 0보다 크다면. 그래서 해당 셀의 값을 캐시 xy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말이 틀렸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아니면 계산된 거죠. 그 해당 값을 리턴해주고 마이너스 1이면 이 거꾸로 됐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해당 값을 리턴해주고 마이너스 1이면 해당 값을 정기적으로 계산해서 리턴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memois라는 함수는 x와 y를 이제 파라미터를 받으면 2차원 배열이라는 얘기죠. 캐시 xy 값을 이제 RET에다가 저장해 놓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리턴하면 되죠. 그죠? 다행히 코드는 제대로 적었네. 그 다음에 이제 솔브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해 주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요건 이제 C++로 해가지고 인테저 저거 주소 해가지고 앰프샌드 이거 뭐라고 부르지? 요 주소를 가지고 저거 요 캐시 xi 값을 가져왔죠. 그죠? 그래서 쭉 풀다가 보면 이제 RET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면 캐시 xy에 저장이 돼요. 그죠? 요런 이제 C++에만 있는 이 그거 주소 참조 연산자를 가지고 요렇게 구현하니까 코드도 깔끔하고 구현하기도 쉬워요. 그죠? 근데 저거 뭐 자바나 저 파이썬이나 이런 다른 언어로 하려면은 이걸 이제 이 xy를 뭐 로우 칼럼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캐시 값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그죠? RC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외발뛰기, 점프 게임이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1부터 9까지의 정수로 만든 n/n 격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최상단이 출발점이고 오른쪽 최하단이 도착점이다. 각 칸에 적힌 숫자만큼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만 이동 가능하다. 이 주어진 게임판에서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이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되죠, 그죠? 결정 문제죠, 그죠? 디시전 문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1이니까 밑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밑으로 2칸 갔다가 2니까 그 다음에 1에서 또 밑으로 한 칸 갔다가 3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2니까 밑으로 2칸 가면 이제 끝에 도착한다. 그럼 이건 yes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쭉 같은데 여기 이게 만약에 3이면 얘는 못 가죠, 그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건 노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뒤집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끝에서부터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가 보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부터 쭉 찾아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경우수가 있는 건지 볼 수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완전 탐색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완전 탐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이진털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n승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최악의 경우. 자, 그래서 입력이 테스트 케이스의 수고, 이제 격자 크기 n, 그 다음에 n의 각 숫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yes와 no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왜 두 번 나오지? 자, 입력 사례가 이렇게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7x7, 7x7, 그 다음에 7x7,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아까 예에서 본 그 예 같네요, 그죠? 하나는 yes고, 하나는 no를 판단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이제, 브루트 폴스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 재교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기적 관계를 분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재기적 관계에서 이 점프라는 함수를 yx라고 이제 받으면, 이제, 이 책의 저자는 xy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맨날 이 xy가 거꾸로 해놓으니까 yx 해놓으니까 헷갈려. 어쨌든 yx를 해서 yx 지점에서 다 도착점까지 도달 가능 여부가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게임판의 yx 지점에 이제 숫자가 점프 사이즈라면, 예를 들어서 2라면 오른쪽으로 독한 가거나 아래쪽으로 독한 가거나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점프 yx는 재기관계로 풀면 점프 y 플러스 점프 사이즈, 즉 이게 xy니까 밑으로 간 거죠, 그죠? 밑으로 간 거 하고 오른쪽으로 간 거하고 아래쪽으로 간 거를 오화하면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서 도착 가능하거나 왼쪽에 가서 도착 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기관계를 찾았으면 종료 조건도 찾아야 되죠, 그죠? 엑시트 컨디션 뭡니까? 이게 이 yx가 뭐하고 같으면 n-1 주어진 n과 nm 이제 0에서 시작하면 00이라는 좌표에서 시작하면 n-1 n-1에서 끝나죠, 그죠? 그럼 여기 도착했으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벗어났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재기호출 알고리즘 이제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은 구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yx하고 보드 받아서 n은 보드 랭스일 거고, y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벗어났을 때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폴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y가 n-1이고 x가 n-1이다. 끝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리슨 트루죠, 그죠? 아, 도착했구나. 그리고 이제 점프 사이즈는 어디에다 저장하면 됩니까? 보드 yx에 있는 값이 점프 사이즈가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기적으로 y 플러스 점프 사이즈 했는 거하고 x 플러스 점프 사이즈 했는 거를 오화해주면 끝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하는 답이 없는데 탐색 공간의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 최악의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부분 문제 중복 계산을 없애면 되는데 이 경우라는 거죠. 1 이렇게 가서 여기 갔는데 2야. 그러면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여기로 가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로 가서 결국 요 가죠. 또 일로 가서 여기로 가죠. 요 가면은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또 못 가죠. 이거 다 1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고 나면은 건너고 못 간다. 딱 요것만 봐도 못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전부 다 1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또 요렇게 여기서 또 요렇게 이 이진틀이 쭉 생성되죠, 그죠? 그럼 이게 거의 2의 n승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지수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그죠? exponential time complexity를 가지는데 생각해보면은 타임 컴플렉스는 2의 n승, 경우의 수는 2의 n승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다 중복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뭐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걸 계산해 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계산해 볼 필요 없죠. 얘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중복 계산 문제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근데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문제에서 해결할 때는 이 앞에서 차곡차곡 계산해 나갔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또 역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캐시라는 테이블을 뒤에서 이거부터 먼저 볼까? 자, 보드를 만들어서 캐시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n 곱하기 n으로, 그죠? n by n으로 마이너스 1을 쭉 채워요. 이거를 쭉 채운 다음에 이제 캐시를 넘겨줬으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벗어나는 경우 같으면 이제 리턴 제로, 이거는 이제 펄스 해도 되는데 캐시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줬으니까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정수로 가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리턴 제로를 해주고, 만약에 끝에 도착했으면은 리턴 1을 해주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캐시 y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미 계산해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재기호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리턴 캐시 yx를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점프 사이즈를 받아서 점프 2의 재기호출을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달라지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요 작은 메모리제이션 기법이 엄청난 속도 향상을 가져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 계산을 다 없애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해서 보낸다 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공간 복잡도를 희생시키는 거죠, 그죠? 공간 복잡도를 무조건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모리제이션 기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 복잡도 문제고,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배낭 문제 풀어보셨죠, 그죠? 배낭 문제를 동적 계획국으로 풀었을 때 배낭 문제 같은 W 같은 이제 이런 저장하기 곤란한 아주 큰 수가, 베일로 만들기 곤란한 아주 큰 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각한 공간 복잡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했던 그런 마이너스 1 이렇게 초기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법을 조금 더 개선해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저 뒤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와일드 카드를 해보도록